국민 제안으로 3편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1편, 2편, 3편을 모아서 CD를 제작했습니다. 이 CD를 포함해서 부정선거 백서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다소 가격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이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60여 종의 공문서를 공개를 받아서 부정선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이익금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선거무효 소송에 비용을 쓰고 나머지 집회활동 등에 공공목적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회계는 투명하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민주주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백서를 읽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보시고 질서정연하게 민주주의를 다시 수호를 합시다. 제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알려서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아낸다는 것을 한꺼번에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오늘 인터넷에도 뜨겁습니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하는가? 조직을 사랑합니다. 진짜 요즘 세속에 보기 드문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들끼리 잘 통한다고 저도 느낌이 많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이 트윗을 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4.19 사령부 댓글 작업 등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건도 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것도 밝혀야 합니다. 원체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하지 못한 점, 그건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전부 다 국민 상대로 교육을 하고 홍보한 내용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분석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측건데 전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을 했지 않나 하고 참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권력기관들이 다 관련됐습니다. 국정원, 경찰청, 심지어 검찰청 검사들이 또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
육군 사회부 사령부 통계청 기타 대민 업무를 많이 하는 기관들을 처음부터 낱낱이 전부 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한 사실이 있으면 그 범죄는 공무원들이 한 범죄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국민을 바라보고 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종처럼 종으로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선거의 권력에 옆에서 가담해서 하는 행위는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저희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애초에 1월달부터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서를 어디에서 잡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이가 지시하에 댓글녀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미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아,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구나. 그리고 댓글녀를 처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내심 놀랐습니다. 염치 없는 국정원장 원시훈이었구나. 아, 큰일 났다. 원시훈이가 그래 움직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가담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기능과 구조상 이미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 할 적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과다하게 움직인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조 활동하면서 노조 활동하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그네들을 깊숙이 살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선을 입국하는 선을 넘나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감각하게 돼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은 속된 말로 꼬리가 길어서 발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댓글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앙선관위만 제대로 했으면 그 진실을 즉시 밝혀서 선거를 전부 다 공명선거로 이끌고 선거 기간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무능력, 무대처,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전문적으로 움직였으면 민주당이 사실은 대권을 차지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댓글 여건으로 선거기간 3, 4일 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댓글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부정선거에 가담대가 있는데 그 공무원이 부정선거 가담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거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못하면은 중앙선관위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창설되었습니까? 3.15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4.19 혁명을 거치면서 중앙선관위가 63년대에 창설된 것입니다. 그런 4.19 혁명 이념을 중앙선관위는 완성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파괴시킨 것은 흔치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4.19 혁명정신을 늘 우리는 마음에 두고 공정 중립하는 그런 기강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부정선거한 임자순이, 그 사기친 임자순이는 비웃었습니다. 조직을 마치 북한 집단처럼 전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본인은 카리스마를 만들고 전장의 피기를 도입하면서 마치 선거의 신인양 활동했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과감히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그때 부정선거에 다 가담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공개된 자료안에 협조 결재를 하고 다 결재를 했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 했던 자들이 저끼리 승진해서 저끼리 지금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정권이 무능력해서 그렇습니다. 정당과 국회가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판 감시가 철저했으면 이미 가려져서 우리나라의 4.19를 완성하고 전 세계에 제일 앞서가는 선거 문화 그리고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정치인이 먼저입니다. 정치인이 선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바빴고 패거리로 모여서 정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피치 못할 결과를 조장한 것입니다. 민생은 엉망이 되고 쓸데없이 보수 이익으로 합쳐서 진보가 정치에 들어오는 것을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나 이런 무수한 나쁜 행위를 해서 지금 이 지경에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가 백년 전 대한제국이 일본에 뺏기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지금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때는 다른 국가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지금은 국가의 잘못된 기득권에 의해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나라를 뺏기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생활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정치인들은 비판 감시를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하고 국정원도 부정선거를 하고 국가기관 일부가 지금 드러난 국가기관 일부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하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마누라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으로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경우를 인정하겠습니까? 엄연히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된다. 대통령이 되고 다 돼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인과관계에 있고 호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앞세우면 이 나라 헌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냉정하게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처리를 하고 다시 선거를 해서 이 나라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위해 안정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한 세력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수한 거짓말과 무수한 사기를 치면서 국민을 해롭게 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옛날 군사독재를 보지 못했습니까? 박정희는 정당성이 불법 쿠데타를 하여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양심범들을 죽이고 무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소수인단에서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 질서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거 정의를 구현하고 지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방송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세력들이 저희 소속인단에 대해서 엄해와 거짓사실로 폴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저희 소속인단을 엄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뉴델리라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창경 기자가 완전히 엄해를 하면서 마치 소속인단이 종북 세력 으로 그래 미치고 억지를 지키는 깡통 진보, 저희들은 원칙론자들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원칙론자들이 모여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오창근 기자, 그리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도 우리 선거소송인단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황영철 의원 정신 차리세요. 정거에 가서 말씀하시고 하세요. 어디에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모든 당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하세요. 어디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한 정당하게 한 단체를 두고 의원이 함부로 발언을 하고 정거를 확인하지 않고 하다가는 우리 단체에서 명예훼손 아니면은 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황영철 의원에게 알립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거는 중앙선관위 공문과 법원 결정 그리고 조달청 감사원 공문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면 그 반증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발언을 하세요. 어디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을 앞세우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황영철 의원, 저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사를 통해서 막장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막장 토론을 신청하세요. 어디에서 부정선거를 두고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함부로 증거도 없이, 더구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은 국민들이 진짜 혼란이 입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저것 없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심부름 건 아니에요. 심부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황영철 의원, 제가 도전합니다. 막장 토론을 국회에서 한번 해보시기요. 장소는 황영철 의원이 잡으세요. 어디라도 우리 소송인단은 가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들으시고 잠시 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습게라는 노래가 나가겠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네가 날 떠나도 난 괜찮아. 처음부터 내게 어울리기엔 너무나 멀리 있던 사람. 고마웠어 것 같아서 네가 선물해준 그 사람. 내겐 바랬던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 내게 민주화순위가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나왔다가 하나하나 안산시장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저기 뭐 선받고 있나 보세요. 사람 만나가지고 앞으로서 밝히다. 네. 이름은 꼭 생긴 것처럼 생겼어요. 이름이랑. 이번 주 25일에 여수 가실 거예요? 네? 여수에 가실 거예요? 네. 몰라? 미워하지 않아. 무슨 말야. 나 고맙지. 볼 수 없던 사람, 모든 걸 해준 사람. 처음부터 내 사람 아니었잖아. 정말 아파도 너무 아파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도 널 사랑했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억지로라도 난 살아볼게. 이걸 막아도
다음 바이블 감상하시겠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매 방송할 때마다 개표 방송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오늘 한 번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로부터 개표 사항표를 공표를 하여 결정된과 동시에 PC 보고를 합니다. PC를 통해서 워드 작업을 해서 중앙선관위로 보고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실시간 언론사에 제공됩니다. 언론사는 그 자료로서 실시간 개표 방송을 합니다. 중앙선관위원회 내부 공문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침으로 그리고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했냐?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보고도 받고 그렇게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된 진실된 개표 자료를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따로 조작된 개표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언론사에 개표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것이죠. 엉터리 거짓말 개표 자료를 조작해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그것이 밝혀져서 저희 소속인단에서 소속인단 회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 7월 30일 날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시간으로 TV 방송국으로 나간 데이터와 1분간 데이터를 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또 틀린다는 거죠. 조작이에요. 조작. 또 맨 처음에 PC 보고를 중앙선관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PC 보고한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PC 보고하는 단위가 투표소입니다. 남양주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를 투표구라고 합니다. 구역으로 나누어서 119개의 투표구는 1번부터 119번 순위를 절대 그 순서를 역순으로 아니 바로 된 순서로 순차적으로 중앙선관위로 보고가 됩니다. 그 텀이 최소 단위 2분 또는 그 이상 됩니다. 계속 올라갔는데 1분간 데이터에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119개, 119회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보고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97회로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수를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투표소를 합친 것도 있고 그 순서가 뒤바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표 조작 데이터를 제공하다가 저희 소속인단에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센터장, 공직선거법 압니까? 공직선거법을 알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대단한 벌칙이다. 당신은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똥 씹은 인상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지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도 안 가르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범죄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부 고발을 하라 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줬습니다.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 고발해라. 전화번호 받아갔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을 우리 선거TV에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인지수사에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음을 폭로합니다. 그것도 개표 조작 데이터를 제공한 완전한 선거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동포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의해서 반드시 선관위가 확정한 개표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이전에도 반드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밖에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종입니다. 모름지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관리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하시고 압력을 넣고 확인을 하시고 검찰에 신고를 하시고 검찰총장은 뭐 하느냐, 부정선거 조사를 왜 안 하느냐,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야 됩니다. 윤석열 검사 어제 국회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조폭 집단보다 못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로 압력을 넣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인터넷으로 엄청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집단으로 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 집단을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혁명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 선거소송인단 부정선거 백서를 보십시오. 백서에 그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국민 제안으로 했습니다. 3편에서. 그리고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기준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권력의 한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고, 그거를 법제화해야 되고 헌법에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너무 믿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호되게 집착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불러 모아야 됩니다. 지역 국민들이 불러 모아서 야단치고 해라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들한테 머리를 쪼아리고 그럽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오면 사무실 찾아가서 책상을 다 디비벼야 됩니다. 그거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역구 국민의 심부름권이 된다 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오지 않으면 그건 약속 위반 아닙니까? 약속도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려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정선거는 밝혀졌고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검찰총장을 경질하고 특별수사팀장을 또 경질하고 했으면 대통령은 침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가 당선되고 나서 결단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새누리당 사람들은 저를 후속시키라고 했지요. 이미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들을 보고 원세훈 국정원 장관 빨리 결단을 해서 밑에 잘못된 관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혼자서 결단하세요. 옆에 걸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국민을 보고 단호하게 결단하세요. 내가 대통령 안 한다 하든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범죄를 전다 밝혀내서 대통령의 손으로 자르세요. 자르고 하야를 하세요. 그러면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임기 5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을 생각하면 불상사가 납니다. 임기 지금 8개월 했습니다. 8개월 하면서 그런 고귀한 결단을 하면 자자손손 우리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당이 아니면 아니다고 내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그거를 임기를 채우고 내 옆에 수족들을 보호하고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상배입니다. 역사에서 잘못 기록이 되면 정상배로 기록이 되면서 수치스러운 것만 자자손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봄은 가족을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대통령으로서 결단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세요. 임기 다 채우려 하지 마시고 최동욱 총장 경질했지요. 임기가 짧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짧은 임기를 끝내면서 우리나라 국가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도다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쉽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속인단에서 이렇게 결단해라. 처음부터 올 연초 작년 12월 달부터 연초에부터 결단해라고 해서 소속인단을 아주 이상한 단체로 보셨지만 우리 소속인단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법률의 원칙을 따르는 집단들입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려는 일반 서민들에 불과합니다. 왜냐? 우리는 패거리의 폐단을 몸서리나게 봐왔습니다. 암만 상대편이 오라도 옳다 소리를 못하고 칭찬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 세상입니까? 늑대보다 못하고 사자보다 못한 그런 대한민국의 환경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싫어서 부정선거를 보고 과감하게 그런 분야를 전부 다 해결하고 또 그런 분야에 미비하게 입법된 것을 입법을 또 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지역주의를 헌법에 까지 넣어서 그런 지역주의를 조정하는 정치인, 사회 지도자들은 이 땅에 원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질려버렸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그걸 해결 못합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할 말 있으면 저희 소속인단에 많이 하세요. 전부 다 정당한 말씀이면 달게 우리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인단 의견도 들어보시고 맞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예, 저희들은 소속인단에 대해서 왜곡을, 국민 여러분, 저희 소속인단에 대해서 왜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기타 등등. 우리 소속인단과 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집단과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거리의 발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거리의 발광. 겸수보다 못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래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려 하는지, 죽으면서 억울해서 어떻게 죽을는지 저는 진짜 척은합니다. 과거에는 화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보면 척은합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사유를 하면서 인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찌질이 같은 생을 사는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소속인단에 대해서 그런 음해를 거두시고 소속인단의 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야 우리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다 풀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마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를 재선거하는 국가 비용이 됩니다. 민주주의 발전 도상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왕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는 좋은 교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인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백서를 만들고 했습니다. 백서를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출판을 안 해주려 해서 저희들이 출판 신고를 하고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하는데도 또 인쇄를 안 해주려 해서 사정사정회가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 백서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권력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당한 소리를 하는 백서를 인쇄를 못할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거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제대로 구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소송인단에서 백서로서 도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백서, 과거 박정희 문사독재 시대 같으면 저희들은 안기부에 붙들려 가서 기도 쇠도 없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 공포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판업자, 인쇄업자님들,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세요. 의뢰 있는 사람이
인쇄하면 책임지지 출판업자, 인쇄업자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인쇄 출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들이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 이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끔 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음악을 좀 감상하시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힘들어 채 죽겠네. 아프리카 그 시청자 최고 많을 때 6명까지 있었어요. 예? 6명까지 봤어요.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이 채팅창 올라온 거 답변 좀 드릴까요? 예. 그 흑형의 초코바님 아직 계신가요? 그 김정은도 부정선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법을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도 부정선거인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독재고 그 북한은 노동장 독재고 그 남한은 그 새누리당 독재입니다. 그리고 당면화 관짜자님 그 방송사 그 개표 상황 방송 그거 저희도 없거든요. 예. 그 방송사 그거는 그 방송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문의해 볼게요. 그 요이 여연님 그 아까 했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 누적 21명이네요 아프리카가. 예. 소송인다님, 그 안단테 사랑님인 것 같은데 그 안 계십니다. 카메라가 6명이었으면 더 많은 거예요. 누적 21명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네. 매니저 채팅창은 뭐예요?
이번에는 어제 저희들 백서 내용을 해설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구체적 개표 부정의 실상을 알려드렸습니다. 개표는 어제 약간 마감을 나오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로 개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무효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것만 해도 부정선거로서 선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표 참관인 수 이상 개표관을 설치하여 개표를 관리했기 때문에 개표 참관 불능 상태 조장으로 또 헌법의 평등을 위반하면서 참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참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표장에는 줄이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개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공표까지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줄을 개표반이라고 합니다. 개표반을 이제 한 반, 두 반, 세 반, 네 반, 다섯, 여섯 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일 선거이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을 6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은 6인, 무소속은 3인. 그래서 참관을 합니다. 멤버십이 중첩이 됩니다. 전부 다 중첩이 되어서 참관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표반 수가 7줄, 7반, 8반, 9반, 10반, 14반까지 있었습니다. 14반 같은 경우는 7반은 참관인이 배치되어 볼 수 있는데 7반은 참관인이 없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참관인은 뭡니까? 감시를 합니다. 투표지를 제대로 잘 개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 감시가 없으면 개표가 무효입니다. 그런 또 무효 사유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2011년도 공동으로 개표 참관이 헌법 위반이라서,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라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에 통과되어 결정 단계에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것이 기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참관을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를 또 속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관 아닙니까? 대법원이 국민을 속이는 허위 판결하듯이 또 헌법재판소의 허위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폭로를 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도 허위 판결하도록 했고, 그리고 대법관은 법관들끼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저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료와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위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또 중앙선관위의 해놓에 속아서 허위 결정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폭로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진짜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건 선거 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결정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뭡니까?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기관 아닙니까, 선거는. 그러면 빨리 결단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있는 집단인지 기관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법조인들은 그렇습니까? 미국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빨리 결정해야 될 것을 신속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미국 법조인인데 한국 법조인은 저한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엄청나게 딜레이하는 그런 법정. 지금 저희 소속인단 회원들, 공동대표와 일부 회원들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두었습니다. 작년 5월 10일 날 제기해 두었는데 지금까지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대법원은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정신 못 차려서 대법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폭로합니다. 왜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자꾸 제기하겠습니까? 처음 잘못된 허위 판결을 계속 1심, 2심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인단 증거자료가 60여 종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허위 판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판결한 대법관들은 전부 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사범입니다. 그것은 헌정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효가 없습니다. 검찰총장님 인지수사하세요. 또 이것도 신고합니다. 검찰총장님 인지수사하셔서 국가기관을 좀 잡으세요.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마시고 국가질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절차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머지 또 상세한 부분은 제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수개표가 뭔가에 대해서 어제 또 말씀드렸죠. 수개표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 명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그 효력 유무, 효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전자개표기가 사실은 사용해서 안 되는 전자개표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으로 인해서 홈표가 무효표가 나옵니다. 분류대표에서는 홈표 무효표 나오지요. 미분류에서는 멀쩡한 표가 미분류로 가가 있습니다. 진짜 모순의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중앙선관위는 빼버렸습니다. 규정에는 넣어놓고 운영하면서 정확한데 뭐하냐 이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알아서 깁니다. 그것을 총장님 이거 안 됩니다. 확실히 확인해야지요. 하면 그 친구는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찍힙니다. 그것이 중앙선관위의 행태였습니다. 거의 국가조직은 같을 것입니다. 반대되는 소리, 건의를 못하는 것이 국가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관료들 좀 더 가르쳐야 됩니다. 국가조직에서
언제든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해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더구나 국민을 바라보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철저하게 왕따당하고 승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공무원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결제를 할 때라도 잘못되면 국민을 배반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바라봐야 되니까 국민 쪽으로 보고 기한을 합시다. 그런 공무원들은 절대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 말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항의하러 오세요. 그리고 집단 토론을 합시다. 막장 토론을 하시든가 욕을 하세요. 우리가 저도 공무원으로 32년 9개월을 했지만 진짜 바꿔야 될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맞은 건의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자세가 공무원 문화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신의 공무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신의 공무원들이 줄을 서면 그 줄은, 그 물은 계속 충신의 공무원들 물마가 흐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에 앞잡이하는 놈들, 그리고 권력의 조직에 앞잡이하는 놈들의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기꺼이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약간 의견이 옆으로 새나갔습니다. 설명에. 왜냐하면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점을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런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윤석열 검사를 보면 제가 가슴이 참 후련한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그 손해로 봅니다.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얼마나 권위주의 조직입니까? 거기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살리고 그런 분들을 승진하게끔 만들고 그런 분들을 법무부 장관을 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 옆에서 직언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바로 되고 행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은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려고 후원을 못합니까? 적당하게 살지. 국민이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 노비입니다. 노비.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 민주주의자로 시민으로 국민으로 좀 살아가도록 모두들 합심해 나갑시다. 자꾸 말이 옆으로 새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예, 개표 상황표를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새로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상황표는 개표를 최종 결정하는 결정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하고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결정문하고 받습니다.
그 결정문의 내용이 하자가 많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이 맞지 않는 불가능 상태라든가 그 개표하는 날이 아닌 딴 날이 기록됐다든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기록됐다든가 그리고 서명 날인이 빠졌다든가 그리고 그 개표 종료 시간 아니 전자개표기 종료 시간과 공표 개표 결정 공표 시간과 맞지 않을 때 공표 시간이 더 앞에 시간으로 잡혀있을 때 이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무효입니다. 이번에 개표 상황표를 전국 252군데 선거구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1월 17일 날 개표 시연에서 6,000매를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3,000매는 2시간,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6,000매는 숙달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3,000매당이 2,000매당이 전달 10분, 심지어는 2분 만에 수개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8분 사이. 이것은 그 투표지를 개수 확인하고 묶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서명 날인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개표는 완전히 누락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할 적에 수개표가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효입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 돌리는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절대 모든 선거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궐선거 등에도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법에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왜 대법원이 재판을 거의 판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위반을 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적에는 단순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면서 너무 쉽게 위반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집단이 검찰과 법원이라는 것을 폭로해드립니다. 국회는 방임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주당, 새누리당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봐줘야 됩니까? 누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로 봐줘야 되니까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떡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돈 비용이 많이 든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민주주의 비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소요되면서 민주주의는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선거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공무원들이 공직 근무를 확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런 반복되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을 이때부터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한테 이익이 많이 오는 사회가 민주주의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이익하는 사회라고 되었으면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평상시 그렇게 사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반성하세요. 저희들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소속인단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소속인단 회원으로 등록하세요. 이미 10,0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 나라에 양심 세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속인단은 그것을 굉장한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신뢰가 형성되고 제대로 행복한 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지금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를 봐도 전자개표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조달청 기준에도 벗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사용 못하지만 조달청 기준을 봐도 쓸 수 없고 감사원 주의 기준을 봐도 쓸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쓰고 집단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 여러분들, 전자개표기 정확한데 무슨 소리냐? 너무나 국민 여러분들이 순진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대부분에 조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철칙 아닙니까?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 못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우를 봉하는 발언을 삼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저희들이 전부 다 투표 단위로 분석을 다 해왔습니다. 분석을 다 해보니까 완전하게 수급표는 빠졌다.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확인했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만 계속 아니다고 정도 없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전산조직을 활용하면 너무 위험하다. 아직까지는 그거 두고 보면서 하자는 차원에서 불치고조로 개정했습니다. 전 선거를 한 제정안에서 보궐선거 등에만 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정선거 4가지 보궐선거 등에만 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항의 규정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 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강행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지향에 있는 그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 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1994년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월 17일 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완전히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하고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앙선관위를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에 압력을 넣었어요. 중앙선관위 해산시켜달라고. 해산은 힘들지만은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4.19 혁명으로 창설된 기관이 4.19 이념을 무너뜨리면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계속된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선거를 계도하는 내용이 계속 국민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례를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또 나왔던 선례를 또 제가 약간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관위 이 선거 정보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그런 공무입니다. 제목은 투개표 전 과제는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된다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투명하게 공개 안 했습니다. 계속 사기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를 투표지 분류기라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 안에는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저형 컴퓨터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투표지 분류기 이꼬로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저형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국민들이 볼 적에는 저형 컴퓨터는 있으나 말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형 컴퓨터가 직접 제어를 합니다. 저형 컴퓨터가 사실은 전부 다 일을 다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저형 컴퓨터에 붙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전산 조직을 투표지 조직에는 수작 개표를 보장하는 기계장치인데 전산 조직입니다. 컴퓨터로 움직이는데 당연히 전산 조직입니다. 전산 조직 정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안에 보면은.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산 합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들을 살리려고 지금 수적으로 대법원이 국민을 위한 조직입니까? 해체되지 않아요. 국민을 배반한 조직이걸 임을 폭로해드립니다. 당연히 저형 컴퓨터가 있으면 저형 컴퓨터의 주위에 붙어있는 이런 장치는 전부 다 전산 조직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전부 운영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앙선관위는 끊임없는 거짓말과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시 해킹 가능한가요? 이미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투표지 검증조서에 본표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해킹돼서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킹은 꼭 인터넷으로만 해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해킹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해킹은 다 할 수가 없다. 계속 무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전산 전문가들한테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미 해킹도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완전히 지금 속여놓고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 하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개표 조금 전에 설명했죠. 수개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선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표 상황 보고라고 또 개표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개표 상황 보고. 이걸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개표 상황표로 개표 결정이 됐습니다. 공표를 해서. 그럼 보고 담당 직원은 심사집계부에서 인계받은 개표 상표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보고용 표시에 입력 저장한 후 위원장이 개표사항을 공표하면 즉시 입력 저장된 내용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사항을 전송 보고함. 왜 중앙선관위가 이런 내용을 넣겠습니까? 개표 조작 방송을 하면서 그 조작 방송을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는 위원장이 공표하고 나서 전부 다 PC에 입력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런 개표 매뉴얼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히 범죄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국민을 속여서 빠져나가려고 보고 책임자는 후보자를 득표수의 이상률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전송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나 저러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거짓말해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증거가 변변치 못하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거짓말하는데 왜 자꾸 믿습니까? 증거를 내라. 증거에 의해서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투표지 불리기 공인검증 인증서 없어. 정병진 기자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투표지 불리기 공인검증 인증서 없다. 그렇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정병진 기자가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투표지 분리기의 공인검증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 담당부서의 선거입과 홍진영 주임은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독립된 전문 공사기관의 공정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자개표기는 불치고대에서 만들어낸 규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투표지 분리에 대한 공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를 묻자 중앙선관위 법제과 이지현 주임은 현 공직선거법에 그런 법령은 없다. 완전히 지금 직원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임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자가 답변해야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 전자정보 사업부 김명식 수석은 우리 부처에서 소관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표준과의 한 직원 발주처인 선관위가 인도일 때 업체에게 인증을 요구해야 하니 국가기관 장비에서 반드시 공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죠. 그러나 투표지 분위기가 국가 공정검증이 틀리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령이 존재한다. 예. 잠깐만요. 이거 켜져 있는데? 였습니다. 그 소리 거의 누구세요? 중앙선관위가 그래요? 대법원의 부적법 절차에 선거무효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음악을 감상하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더 새롭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